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그 교육생들, 제가 만났던 교육 담당자들, 또 제가 만났던 직장인들이 퇴사를 하고 난 이후의 삶 자체가 의외로 심각한 수준, 거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재앙을 맞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즐기기만 하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의 기본적인 숙명은 언젠가는 퇴사를 하는데, 그 퇴사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짧아지는데, 그걸 모르고 제가 볼 때는 그냥 회사 생활을 즐기기만 하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 이후의 삶 자체가 지금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수가 축복이 될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체 흐름을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오늘 제가 주제를 노빈곤, 가난은 준비되어 있다. 정말 그 직장인들 아차하는 순간, 억하는 순간 이게 빈곤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급격히 가난해지는 이유가 뭔가라는 걸 가지고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 좀 드려드리고, 이게 하루를 해도 모자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인사만 잘해도요,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죠? 이 인사라는 말은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인사만 잘해도 일과 같이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인사 잘 못하죠. 째려보고 인상 속.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가면은요, 제가 30여 년간 강의를 했으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디 가면 몇백 명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2시간, 뭐 1시간 이런 강의 잘 안 해요. 왜냐면 이 분위기 잡다 끝나요. 분위기 잡지 않으면 뭐 강의 재미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분위기를 잡는데, 분위기 잡으면 1시간 가. 그런데 어디 가면 분위기 안 잡아도 되는데 집단들이 있어요. 들어가면 그 보통은 교육생들이 강사를 째려보고 인상 쓰고 앉아 있거든요. 강의를 듣겠다는 자세가 아니고 뭐 강사를 평가하려고 자세로 앉아 있어요. 강의야, 너 한번 해봐라, 들어줄 테니까, 이런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 가면 막 교육생들이 박수치고 와 환호를 해. 강사가 엔돌핀 돌게 만들어. 본인들이 먼저 인사해요. 그러면 강의 끝내고 나면요, 교육생들 그 강의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재미있게 서로 소통을 하고 가면 재미있는 거죠. 그러면 강사 평가도 강의 끝내줬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요. 근데 인상파들하고 강의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강의 피드백이 시큰둥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이게 오랜 세월 강의를 했으니까 들어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이거 해주고 욕먹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연간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인상이 달라지고, 인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사만 잘해도 인상이 달라지고, 인상이 편해지고, 그 웃는 얼굴이 되면 인생이, 미래가 방긋방긋이야.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80? 얼마 안 남았네. 지금 9988-234, 제가 이거 오래전부터 써먹던 건데, 9988-234,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 3일 살다가 4일 만에 죽는 거. 근데 또 바뀌었어요. 9988-231,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 3일 살다가 하루 만에 털고 일어나는 거. 99세까지 살겠다는 거죠. 요새 너무 오래 살아. 제가 만나보면, 특히 뭐 요새 이제 그 TV에서 보면 노인들, 90대 할머니들 너무 많으셔. 정말. 근데 참 안타깝다. 당장 우리 어머니도 이제 90대신데 혼자 계시거든. 너무 오래 사는 게 이게 좀 피곤한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오래 살아야 되는데 놀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도 없어요. 거기다 돈이 있습니까? 돈도 없어요. 이거 보통 생각한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죄다 힘들다 그래. 제 어릴 때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먹고 사는 게 참 힘들다. 지금도 그 소리하고 젊은 친구들은 더 심한 소리 합니다. 제가 그 화성시에 55세, 65세 대상으로 은퇴 설계의 주제가 4시간짜리를 내가 4번을 해줬는데, 가서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진 게, 노후에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노후에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거. 다 100% 나. 어딜 가서 물어봐도 생활비가 먼저 나와. 생활비,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CDP라고, 이게 이제 생애 설계라는 뜻입니다. 이게 생애 설계.
이게 60 먹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한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제가 왜 짓거리라고 하냐면 정말 짓거리거든. 사람이 이 살면서 늘 관리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배우자, 이게 이제 가족까지 포함돼서 이게 60 먹은 사람들이요. 60에 정년하고 나오면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평생 처자식을 먹여 살렸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년을 하면서 딱 집에 들어갈 때 왕의 귀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처자식이 왕의 기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이 들어와서 옆구리 차고 앉아 있으니까 자식들 다 도망가. 엄마하고 자식들 텔레비 보고 있는데 이방인인 아버지가 딱 평생 그렇게 옆에 있지를 않았잖아요. 정년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옆에 낀 거서 텔레비 보겠다고 하면 자식이고 와이프가 불편하니까 다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리를 정년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잘해야 돼. 돈 벌어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리고 세 번째 재산 관리, 돈 관리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번째 일. 자,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일자리는 없고 돈도 없고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생활비 걱정하는데 걱정만 하는 거야. 걱정해서 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친구. 나이 먹을수록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젊을 때 학교 친구 젊을 때 얘기야. 나이 먹으면 친구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취미. 자, 어느 날 퇴사를 했어. 놀아야 돼. 놀 줄 몰라. 놀아본 적이 없어. 얼마나 비참한 얘기요 이게. 제가 건강 관리를 처음에 이제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0살, 30, 60까지 정년이라고 치고 90, 100살. 근데 지금 평균 수명이 한 약 80 정도 된다고 하니까 평균 80이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아 때, 영아 때 죽는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평균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90 넘은 사람 나이 많아요. 길거리 다녀보세요. 80대, 7, 80대 널려 있어요. 제가 증명할 수도 있어요. 파고다하고 공원 한번 가보세요. 거기 80대 어르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년까지 가기도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부터 자기 생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부터 해야 되죠. 그 전부터.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느닷없이 늙어서 얻지 못할 타임에 제가 볼 때는 이 60 딱 되면 나라가 대접을 안 해줍니다. 사람들이 늙었다고 나이를 대접을 해줍니까? 경력을 인정해줘요? 안 해주는 세상에. 어찌 보면 장애, 불편하더라고. 이런 상태에서 이걸 살아간다는 게 쉽다 어렵다. 정말 어렵거든요. 이 현실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가 건강이라고 그랬죠. 저도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등산을 하는데 오래 했습니다. 백두대간 제가 3번 종주했으니까 자랑할 만하죠. 백두대간이 뭔지 아세요? 저 아래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인데 남한이 구간이 지리산에서 설악산까지예요. 지리산에서 설악산까지가 북진, 설악에서 지리산으로 내려가는 게 남진. 그거를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정맥, 기맥 이런 거 30년을 했으니까 건강에는 최고입니다. 건강 관리는 나이 먹어 사는 게 아니고 젊을 때부터 해야 되죠. 사람의 걸음걸이 속도를 보면 그 사람의 수명이 나와요. 나이를 떠나서 걷지를 못하면 그 사람이 얼마 안 남은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등산을 하는데 산악회를 쫓아다녀요. 산악회 쫓아다니는데 제가 이제 은평구에 사는데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 이제 양재까지 가서 그 산악회 버스를 타는데 그러면 연신내에서 제가 첫 전철을 타야 돼요. 주말에 연신내에서 첫 전철을 타는데 7, 80대 어르신들, 전 놀랐어요. 7, 80대 어르신들이 그 첫 전철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바글바글. 5시 반이 첫 차인데 그 어르신들이 어디 가시겠어요? 물어봤어요. 아유, 어르신은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일하러 가죠. 돈 벌러 가야지.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제가 일하러 가신다는데 무슨 일 하세요?까지는 물어볼 수가 없잖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0% 그 시간에 가시는 분들은 청소나 경비나 아주 일용직 허드렛 일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야. 결국 그 사람들 생활비 벌겠다고 가시는 거죠. 지금 7, 80대의 7, 80% 어르신들이 생활 현장에서 생활비를 벌어야 돼요. 물론 그 중에는 생활비 때문에 일하시는 사람이 대다수지만 조금은 경제적인 여유를 기대하면서 또는 소일거리 삼아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대다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나가신다 이거죠. 그 지금 7, 80대의 어르신들이 노후 준비라는 단어를 사실은 몰라. 40년대생, 50년대생. 그러면 지금 40대, 50대 이 사람들의 미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렇게 이게 이 팩트는 여기서 제가 호구로 만드는 게 아니고 통계청 자료라든가 일간 신문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40대 80.6%가 80.6%, 50대가 83% 노후 준비하고 있다고 답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40대 약 60%, 50대 65%가 국민연금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국민연금만 가지고 준비한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 외에는 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40대, 50대도 60, 70대의 어르신들하고 60, 70대, 7, 80대 어르신들하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60%는 노후 빈곤이 예정돼 있다는 뜻이요. 이 통계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좋게 얘기해서 결국 2명 중 1명은 노후 빈곤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패러다임을 깨질 못하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주 OECD 국가 중에 랭킹 1위 이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랭킹 1위가 상당히 많아. 우리나라 노인들 현실이 노인 빈곤율 1위, 또 노인 자살률 1위, 청년 자살률 1위. 지금 40, 50대가 7, 80대 어르신들보다 어찌 보면 노후가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 20, 30대의 청년들은 더 심각합니다. 노인 청년 자살률 1위, 뭐 전세 사기 당하고 이런 것들, 그 전세 사기 당하는 거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피눈물 나는 얘기예요. 그거 국가가 관리해 주지 않으면 자살로 갈 수밖에 없어. 하여튼 누구나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가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제 친구들 보거나 제 주변 사람들 보면 평생 놀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직장생활하고 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근면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 대가가 뭐냐면 노후 빈곤으로 내몰리고 자살로 가. 그 자랑스럽게 OECD 국가 중 랭킹 1위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신문이에요. 20, 30대 청년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소득 1천만 원 미만이 30%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매일경제도 이게 통계청 자료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이게 보통 근데 심각한 이유가 뭔가라는 걸 가만히 한번 우리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여러분 기존 패러다임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이거 절대 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유튜브를 활동을 하면서 1년 사이에 이거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가 나왔는데 제가 생활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디 나가서 이걸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노후에 생활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단언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노후 생활비 나이 먹어서 생활비 벌 수 있다 없다. 현실은 벌 수가 없는 게 현실이야. 벌 수 없다. 그럼 자선이 뭐냐? 그게 정답이지. 젊을 때도 돈을 못 번 사람들 보고 나이 먹어서 무슨 돈을 벌겠다고 들이대니까 결국 뭐요? 사기당하는 거야. 금융사기 당합니다.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금융사기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도 돈을 못 벌었는데 나이 먹어서 급여를 올려줍니까? 노인들을 하루 아주 비근한 예로 동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 있죠. 박스를 뭐 그냥 미약가에 뭐 산더미처럼 끌고 가고 하루 종일 13시간 일을 하신데 얼마 벌 것 같아? 13시간 일해서 10,000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일에 25일 일한다면 25만 원이요. 조금 전에 제가 화두로 던진 게 40대, 50대 60% 2명 중 1명은 노후 빈곤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후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통계청 자료인데 뭐 이런 얘기들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결국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노후 준비 당연히 못하지. 그래서 이 소득 부족,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스터디를 해보니까 크게 2개가 나오는데 돈 벌 시간이 없습니다.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다음에 돈을 너무 적게 벌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상대가 돈을 안 줘.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노후 빈곤 여러분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 아시죠? 부도 대물림 됩니다. 여러분 학벌도 대물림 되는 거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종류는 3개 종류밖에 없어요. 서울대, 약대, 서울대 상대. 서울대,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대 약대,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 그러니까 이래서 뭐 경기도권, 충청도권.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충남대학교, 충북에서는 그 충북대학인데 그런 대학들은 그 서울대 약대고 서울대 상대,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 부산대학, 뭐 경북대학교. 지금 순위가 랭킹이 서울대가 랭킹 1위고 그 다음에 서울대 약대, 서울대 상대보다 서울대 약대가 더 좋은 학교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거 옛날에는 부산대, 뭐 경북대가 뭐 지방대학에서 랭킹 1, 2등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끼어주지도 않아. 그 서울대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갈 때 조건이 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할아버지의 체력,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 A의 체력, 아빠의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벌이 대물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돈 벌 시간이 없다. 돈 벌 시간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오래 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스펙 만들기에 온 집안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사한 회사에서 근무 시간이, 근속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지. 강남 초등학교 A양의 하루 아침 6시 기상에 7시 기상해서 언제 잠을 자냐?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잠을 자니까, 그리고 또 7시에 기상을 하면 이게 얘가 5시간을 자는 거예요. 뼈가 골겠죠. 어르신 말대로 뼈가 골라 성장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냥 공부하는 것만 배우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만들어 준 거지. 제가 이 장수환이라고 하는 친구가 퇴사학교라는 책을 냈는데, 이 친구가 삼성전자 인사팀에 있던 친구예요. 대리 때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왜 그만뒀냐? 선배들을 보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무할 때 50 전에 아웃이거든. 지금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퇴사학교를 이 책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정리한 건데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25년 이상이죠. 유치원부터 3살이면 한글 띱니다 요새.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취업을 보통 한 30에 한다라고 하면 5살부터 30이면 25년이죠. 25년 동안 스펙 만들기에 온 가족이 투자를 하면 빛나는 졸업장이 휴지보다 못한 졸업장이 되고, 스펙 투자비 회수 한다 못한다. 회수를 못해요. 제가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렵게 입사한 직장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겠어요. 주된 직장에서 평균 근속 연수가 14.5년. 그러니까 평균 50세에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정년까지 가는 사람은 9.7%. 이거는 이 사무직군의 사람들은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이제 퇴직자 강의를 하는데, 사무직군의 뭐 부장 이사들 뭐 내일 모레 퇴직하는데 퇴직자 교육 받으세요. 그런 대상으로 가서 강의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 법정 정년 60세까지 가는 사람이 9.7%인데 좋은 회사의 생산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고 졸업해가지고 3, 40년을 근무하셔서 무난하게 정년까지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죠.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기아자동차 그 현장 사원 들어가는데 킹 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대졸 초임 평균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3,000, 3,500이라고 쳤을 때 현대자동차라든가 현대제철 같은데 현장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졸자가 3,500인데 그 현대자동차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제철회사가 이제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제가 포스코도 있고, 자 6,000이라고 한다면 기아자동차, 이거 신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대학을 보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대학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여기로 가죠. 제가 볼 때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벽돌 공장에서 벽돌 생산하는 거야. 벽돌의 퀄리티 다를 수 있죠. 값이 달라. 그런데 중요한 건 벽돌이야. 그래서 몇 년 14.5년 근무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기업에서 그 제품 생산할 때 보면 제품이 수명 주기가 있어요.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성숙기, 세태기. 시장에 제품 생산해서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시장에 진입시키는 게 도입기거든요. 도입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매출이 급 성장하는 게 성장기.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성장기를 넘어서 순간에 보면 이제 그 수익은 꾸준하게 늘어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서서히 둔화되는 시점이 나타나요. 그때가 이제 성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숙기 지나서 어느 시점에는 이제 그 급격하게 이제 그 쇠락의 길로 갑니다. 이 제품이 그러는 거예요. 기업도 수명이 30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업은 제품의 사이클이 언젠가는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게 돼 있거든요. 어렵게 생산해서 시장에 도입시켜 가지고 성장해서 계속 이렇게 매출이 늘어가야 수익도 나오고 그래야 기업이 안정적으로 가는데 어느 타임에 이 제품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대다수 기업들이 그 적응을 못하고 도산을 하죠. 그래서 기업 수명이 30년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생 수명 주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태어나서 그 학교 다니면서 그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도입기라고 하죠.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잃어버린 25년이 되는 거예요. 심하면 30년. 스펙 7종, 8종 세트.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치킨공화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아마 여러분 찾아보세요. 치킨공화국을 치시면 치킨트리라는 게 나와요. 중학생이 이거 10여 년 전에 강남의 중학생이 이걸 정리해 놓은 건데 야 정말 똑똑한 애들 많더라고요. 그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들을 뭐 대학을 보냈는데 이과든 문과든 좋은 대학이든 나쁜 대학이든 이과든 문과든 흘러 결국 어디서 만드느냐? 취업했을 때 결국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쫓겨나서 자영업을 해서 망하게 되면 사업 실패하면 자살. 그거 안 하면 결국 흘러가는 게 치킨집으로 흘러가더라 이거죠. 치킨집에 흘러가서 등급별로 뭐 그러니까 저 등급은 치킨 배달하고 그보다 1, 2등급 높은 애들은 치킨 튀기고 그보다 1, 2등급 높은 애들은 치킨집하고 사장님하고 그보다 또 1, 2등급 높은 애들은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와 가난이 대물림다, 학벌이 대물림된다라는 단적인 예를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25년, 30년 투자를 해서 몰빵을 해서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성장기. 성장기를 지나서 이제 성숙기라는 건 이제 그 고급 간부, 부장급이라든가 임원 정도 승진을 하게 되면 그래도 고액 연봉을 받죠. 더 열심히 해가지고 CEO가 되면 성숙기가 진짜 많이 벌죠. 그걸 지나면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게 직장인은 언젠가는 퇴직을 한다는 거죠. 퇴직, 퇴사. 요게 몇 살이냐. 퇴사하는 시점이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잖아요. 평균 주된 직장에서 14.5년, 30에 입사를 가정을 하면 14.5년이면 그러니까 45세에서 50세 요 사이에 대다수 직장인들이 아웃이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대졸자가 회사에 입사해서 부장까지 승진하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5%. 뭐 10%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90%는 부장 전에 아웃이죠. 그러면 요 얘기가 그 수학 공식으로 치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퇴사를 하면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재취업의 현실. 요 나이에 재취업 저는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 어렵게 재취업을 해도 6개월을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창업 몇 프로 망해? 90%. 망하는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문제가 뭐냐면 빚더미에 앉게 된다. 이 빚을 갚을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파산으로 가는 거예요. 실무 파산, 그러니까 자살, 노숙, 가정 파괴. 우리도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고독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복 받은 사람이 6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성장기, 성숙기가 30년인데 최대 30년. 그래서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라고 하면 40에서 50년을 요 30년을 벌어서 80년, 90년을 살아야 돼. 이게 가당치 않은 얘기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싶은 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략. 자, 문제가 제기가 됐으니까 인생의 성장기, 성숙기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작업을 하셔야 돼. 기업에서 제품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품들을
다양한 제품으로 구색이라고 그러죠. 구색.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품마다 수명 주기가 각다 다르다는 거요. 그리고 생존하려면 끊임없이 뭐요?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R&D해서 시장에 내놔야 되죠. 끊임없이 노력하거든. 근데 이 어떤 제품이든 어느 타임에서는 시장에서 퇴출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다 보면 자, 이런 새우깡이라든가 초코파이라든가 맛동산이라든가 브라보콘, 아마 이 젊은 사람들도 회사 이름은 몰라도 제품은 다 알아요. 이건 장수식품이거든.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 기업은 영원하리. 근데 사람은 직장인들이 인생에서 수명 주기에서 성장기 성숙기는 최대한 30년밖에 되질 않아. 그것도 복받은 사람들이고 이 시기를 지나면 성숙기를 지나면 쇠퇴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입 절벽이야. 근데 지출은 끊임없이 늘어가죠. 그래서 경력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업에서 경력 관리라는 게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계속 내놓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신제품을 계속 투입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비용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사람들은 경력 관리를 한다 못합니다. 스펙이 뭐예요? 스펙. 우리 PD님 스펙이 뭐예요? 7, 8종 세트.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이게 한국사야. 어느 대학 나온 걸로 끝나잖아요. 공부해 안 해?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제가 강의 가서 물어봐요. 올해 책 몇 권 읽으셨어? 책 한 권도 뭐 안 읽은 사람이 90%야. 요새 출판사들이 장사가 안 돼. 책을 안 읽어 인간들이. 요 챗 GPT 나왔죠? 이거 식물인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이제 인공지능이 다 생각까지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에 의존하는데 이거는 제품 설명서야, 사용 설명서야. 이게 아니고 내공이 있어야 돼. 이게 팔걸이야. 이게 경력이요. 경력이 뭐야? 사람이 인간이 살면서 겪어온 여러 가지 일들을 경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력을 팔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걸로 스펙으로만 버티면 그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아웃이 될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돈을 너무 적게 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면 처음에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돈 버는 시간이 너무 짧죠. 길어야 몇 년? 30년. 성장기 성숙기 합해서 30년인데 보통 45세에 아웃이 돼요. 그러면 45세라는 나이가 우리 요새 결혼을 빨리 해요? 빨리 못하죠. 회사 평균 입사하는 게 30, 결혼 평균 35세. 35세에 결혼해서 애를 바로 낳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못 낳는 거야. 그 젊은 사람 선남 선녀가 35쯤에 결혼해가지고 집 장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집 장만 못하지. 그러니까 어디로 흘러가? 서울 시내에서 집을 못 사잖아요. 끝자락으로 이사를 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얼마요? 여기서 입에 담기 못할 정도로 집을 못 사. 그럼 애를 못 낳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35세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고 쳐도 45세에 길거리에 내몰리면 그때 자녀들이 10살 미치잖아요. 그럼 50 해봐야 초등학교, 잘해야 중학교 다녀. 그럼 인생의 전성기인데 여기서 인생의 전성기라는 것은 생활비가 폭증하는 타임이요. 그러면 거기서 회사에서 아웃이 되면 재첩이 돼야 안 돼요. 재첩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재첩 안 됩니다. 재첩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래 다니던 주된 직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주된 직장에서 100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00 가지고도 부부가 자기들 기대한 만큼 투자를 못하는 상태에서 허리도 졸라매고 지금 일반 그 직장 다니는 40, 50대들이 한 달 용돈 얼마 쓰는지 아세요? 남자들? 결혼하지 마. 남자들 결혼하면 30만 원을 못 써. 끔찍한 얘기죠. 저도 제가 우리 애들 둘 보고 저는 이게 진심으로 얘기한 건데 제가 이제 그 제사를 1년에 7번을 모셔요. 제가 증조까지 모시는데 대를 잇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 하는 소리가 나가 살아라. 결혼하지 말고 즐기면서 살아라. 왜냐하면 너무 힘든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집장만 못하죠. 집장만은 하고 싶은데 집장만 못하면 또 애도 자기 2세
그거 사람 본능 아니에요, 본능. 자기 이세 만들어서 사랑을 해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45세쯤에 길거리에 내몰리면 생활비가 폭증하는 타임이 제가 얘기하는 인생의 전성기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잖아요, 지금. 퇴직자들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 결국 돈을 벌지 못하는 거거든요. 돈 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돈을 너무 적게 벌어. 근로소득이 너무 적은 거야. 여러분들 직장인 55%가 월급 300만 원 미만. 뉴시스 제가 인용을 했는데 뉴시스뿐만 아니고 이때 매일경제, 한국경제 매일같이 나왔던 얘기 자료, 이 자료예요. 이게 24년 초까지.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게 신문사들이 받아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100만 원 미만이 이 비율 보세요. 비율 10%, 300만 원 미만이 결국 뭐요? 55%라는 얘기요. 그런데 지금 요새 적정 생활비가 노후에 부부가 도시에서 생활비가 얼마라고 합니까? 한 달 생활비. 2023년도 통계청 자료가 369만 원이요. 그래서 청년 취업이 보통 대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취업을 못하고 재수 삼수 평균 11.5개월을 대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 취업을 해가지고 받는 급여가 200만 원 미만이 60%, 300만 원 미만이 35%. 그러니까 합이 요거만 따지니까 95%죠. 대학교 졸업하고서 온 가족이 온 집안이 스펙 7종 8종 세트를 만들어서 좋은 대학을 보내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인생이 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올인해서 투자를 했는데 우리 자식들이 취업 대기가 근 1년 대기를 하면서 재수삼수를 하고 취업도 재수삼수를 한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받는 첫 월급이 200만 원 미만 60%,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이 35%. 그러니까 95%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리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너무 적게 번다. 지금 근로자의 55%가 300만 원을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만 원 미만을 버는데 그 300만 원 세전입니다. 세전 300만 원 벌어서 처와 자식하고 같이 먹고 사는 거야. 집장만 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노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엔잡을 하고 있어요. 엔잡.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엔잡을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월급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명 중 8명이 엔잡을 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거나. 팩트가 신문사, 이게 다 신문사가 어디서 받았냐면 통계청 자료거든 이게. 여기서 제가 꾸며서 이 팩트를 허구로 만들어서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엔잡을 하는, 엔잡이 쉽게 하면 부업이거든요. 뭐 투잡, 쓰리잡, 엔잡이 부업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결국 엔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활비, 노후자금, 경제적인 여유를 이제 또 나이 먹은 양반들이 그 7, 80대 어르신들이 일을 하는 이유도 생활비 플러스 노후자금, 부족한 노후자금 조금 더 여유 있게 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엔잡을 하는 이유가 돈을 너무 적게 벌기 때문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 엔잡을 하거든요. 실제 직장인들이 45세, 50대의 사람들이요.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밤에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뭐냐면 생활비, 왜? 급여 자체가 박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긍정적인 면에 고용 불안정 때문에 이게 평생 지장이 없다는 거 다 맨날 떠들고 다니잖아요. 평생 직장이 없어. 그럼 평생 직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평생 직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좋은 대학 나오는데 못 만들어. 좋은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면 좋은 대학 아니요. 좋은 대학을 집안 전체가 부모님이 집 팔아서 좋은 대학을 보냈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밤에 대리운전을 해서 이게 될 일이냔 말이야. 그 유튜브 활동하는 친구들 많고 직장인들. SNS를 통해서 활동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택배도 하고 밤에 그 부부가 택배하는 사람 많아요. 직장 다니면서 뭐 쿠팡이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거 미래 불안정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평생 직장이 없으니까 저는 이게 이게 회사의 인사 담당이 보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이거 굉장히 직업 탐색으로는 굉장히 좋은 툴인 것 같아. 자기가 보지 못한 세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장인들 안타깝게도 직장 벗어난 세상을 못 봐. 국민연금 88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40년대생은 국민연금 거의 없고 50년대생도 국민연금 없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1954년생, 55년생들이 IMF 때 길거리에 내몰려서 퇴사를 했어요. 97년, 8년도에.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하는 게 10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공단에서 가입했던 금액 찾아가라고 해서 다 찾아다 썼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국민연금 없어.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자들 평균 60만 원이요. 이게 생활비가 됩니까? 이거 용돈이지 했다가 아주 그냥 악성 댓글을 아주 시달렸는데 평균 수령이 60만 원이니까 이게 생활비는 비교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용돈도 안 돼요. 지금 제가 백두대간 등산을 다니는데 가면은 버스비가 얼마냐면 6만 원이에요. 6만 원. 내려와서 이제 하산해서 이제 그 식사를 하면은 이제 더치페이거든. n분의 1. 그러면 10만 원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40만 원이야. 근데 그 산악회 그 산에서 내려와서 밥 먹고 이제 n분의 1 하고 뭐 양재동 같은 데 이렇게 신사동 사당동 이렇게 내리면 한 잔 더 하지 하면 매번 얻어먹을 수 없으니까 한 번은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활동만 해도 4주에 60만 원 이상 들어가지.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게 국민연금 수령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평균 가입 기간이 19.2년밖에 되질 않아요. 이게 19.2년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입 기간이 짧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게 제하고 지금 같이 이게 소통하고 있는 분들 이게 50대, 60대라고 하면 이게 원래 20대, 30대, 40대가 들어야 될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50대, 60대라고 해도 어떡할 거야? 지금 준비해야 되지. 짧은 기간이지만 퇴직 전 1년만 준비를 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냥 어느 날 대책 없이 나오는 순간 중요한 건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얘기인데 고용 불안정 때문에 엔잡을 하잖아요. 월급을 적게 주니까 엔잡을 하고 투잡, 쓰리잡, 부업 한단 말이죠. 너도 나도 하고 있어요. 10명 중 8명이 해요. 7, 8명이 하는데 직장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옆에 선배든 후배든 부업을 한단 말이에요. 부업을 해도 서로 모른 척해. 업무의 생산성이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떨어지지. 결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결국 윈윈 관계가 아니야. 이게 서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관계예요. 사실은 네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회사 경영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요? 사람 정리해고야. 구조정. 그럼 그 사람들이 비전을 갖고 일할 수가 없죠. 불안하니까.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이게 악순환이야. 그런데 이해는 돼요. 회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인건비 절감.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사랑, 애사심, 주인정신 없어요. 그런 회사는 성장할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력관리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스터디를 해보니까 자 교육 학교를 다니는데 흔한 말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는데 집안이 올인을 하죠. 스펙을 투자하겠다고 7종 8종 세트 30년을 투자를 하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입사를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전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보장은 안 된다는 얘기죠. 너도 나도 지금 평균 45세 전후해서 퇴사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 입사하는 타임이 몇 살이요? 30이라고 잡고 45세에서 50세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직장에서 입사를 하면 직장인이 되는 거죠. 모든 집안이 올인을 해서 상아탑 그 부모들이 자기 개인적인 사치를 해본 사람들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직장인들 지금 남자들 한 달에 용돈 30만 원 쓰기도 버거워. 쓰지도 못해. 그런 상태에서 45세 50세면 35살에 결혼해가지고 해봐야 애들이 몇 살이요. 이제 10살 남짓 황금기야. 그런데 이게 보장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잃어버린 30년 투자해서 이제 직장을 잡았는데 퇴사를 하는 시점이 45세에서 50세. 이걸 곧 은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은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퇴직은 뭐예요? 퇴직 말 그대로 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이고 은퇴는 뭐예요? 물러나서 은이 숨는다는 뜻이거든. 이거는 은퇴는 백수라는 얘기야. 근데 몇 살까지 살아야 돼? 100살까지. 그럼 몇 년의 갭이 있어요? 45세, 50세, 50세, 100세 하면 50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경력이라는 건 겪고 지내온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빈곤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런 상태에서 나이 먹은 사람한테 금융 IQ 공부해라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나이 먹은 60대 젊을 때도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한테 노후 생활비 어떻게 벌어? 꿈 같은 얘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제시를 하는 건데, 경력 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라. 교육, 꼭 학교를 다니라는 법은 없죠. 꼭 대학을 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15년인데 15년에서 20년인데 그 애들 그 유치원 때부터 괴롭혀가지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자녀들 키워내면 걔네들이 인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 못해요. 본인한테도 잘 못하고 굉장히 나약해서 하늘과 대화를 하겠다고 자살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저하고 소통하고 있는 50대, 60대라고 하더라도 이거 그대로 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데,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죠. 여러 가지 일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패러다임이 직장을 우선시하고 있거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회사를 갈 수가 있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면 연봉 많이 받아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년까지 가도 성장기 성숙기 최대 30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이라는 것은 뭐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요새 청년 창업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건데, 청년 창업을 지도하는 대학 교수들이 과연 이 프로세스를 알고 얘기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자금 빼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제가 볼 때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잖아. 아프리카 청춘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진짜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거 청춘은 아프면 안 돼. 거기서 또 뭐라고 했냐면,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라.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갔을 때 90%가 실패를 해. 흑수저들이 실패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자살이야. 금수저들, 다이아몬드 수저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지. 남미 대륙 무수히많은 탐험가들이 콜럼버스가 성공했지만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그런 소리를, 무책임한 소리를 함부로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취업 창업 이거 실패할 수 있잖아요. 이게 또 여기 다 결국 일인데, 일 자체가 요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다 사라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받았던 교육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재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일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사실은 정규직, 계약직 굉장히 많은데 비정규직이 사실은 유럽은 페이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경영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긍정적인 제도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말씀드린 게, 자, 30에 이제 보통 입사를 하는데, 요 입사 준비가 5세부터 시작한다면 25년을 스펙에 목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패러다임이죠. 좌우지간, 이게 결과적으로는 잃어버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요 30에 입사를 하는데 평균 이렇게, 그러니까 20 중반에 입사를 할 수도 있고 30 중반에 입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평균 30이라고 쳤을 때 이때 받는 급여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3,600이죠. 이게 월 300이라면 가처분소득이 25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럼 물가로 봤을 때 이 친구가 100만 원 저축하기가 쉽다 어렵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35세쯤에 이제 결혼을 하죠. 35세에 결혼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한 60이 정년인데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9.7%. 평균 45세 퇴직을 하게 되면 45세부터 65세까지가 퇴직,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제가 영어를 밤에 배워서 낮에는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 테지 크레파스 근 20년간 수입 절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장기 성숙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60에 에서 60의 은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결국 80에도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시면 너도 나도 다 같이 나는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무리로 그 경력 관리 열심히 하시라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경력이라는 건 저는 이제 팔걸이거든요. 팔걸이 그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그 지금 TV 프로 중에서 최고 인기 프로가 뭔지 아세요? 자연인. 나는 자연입니다. 나는 자연인에다가 그 윤태기하고 그 이승윤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거 아니에요. 제방 때문에 제방료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자연인들 그 산에 가서 그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 다 그 귀신과 대화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유독 집을 멋있게 지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집을 정말 잘 지어놨더라고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윤태기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 형님은 어떻게 이렇게 집을 잘 지셨어?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속세에 있을 때 노가다판에서 막노동 하던 사람들인데 어깨너머로 배운 거야. 경력이 뭐요?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이라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어깨너머로 배웠는데도 집을 멋있게 지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연인들이 그 꿈이 있어요, 없어요? 그 거기서는 미화를 시키는 건데 오죽하면 그래서 그 거의가 이제 하늘나라 예약해 놓은 사람들이 중대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도 포기해서 준비하세요 해서 이제 귀신과 대화하러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대단한 학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집을 멋있게 져놓고 자기 병도 극복을 하고 나름대로 제2의 인생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이 직무는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이거는 어려운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백화점에서 식품부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 재료에 관련된 일가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업무를 통해서. 제가 이 쓴 책에 정리를 잘 해놨는데 나중에 만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경력을 만드는 때는 역경이 쌓이면 경력이 된다.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경험을 하셔라.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무한대야. 공자가 얘기를 했어요. 부무경업이라고 돈 버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 된다고 하면 자기는 똥지게도 지겠다 이거예요. 돈 버는 데는 고난이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 고난이 많아야 고난이도가 된다. 실력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는 스펙이 우선한 사회가 돼버리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키포인트는 좋은 학교를 나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80대의 80%가 생활비를 벌어야 돼.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40대, 50대는 지금 80대보다 나은가? 미래가 60%가 빈곤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 흐름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 청년들 20, 30대는 어떠냐? 더 힘들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결국 노후 빈곤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가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노후 빈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 벌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돈 벌 시간을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죠. 돈을 너무 적게 버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사고를 지금 50대 60대인 분들은 짧은 기간에 현역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프로세스를 찾아내셔야 돼. 그냥 이런 일반 패러다임에 의지를 하게 되면 결국 노후의 생활비 벌 수가 없습니다. 내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또 만날 것을 기약을 하면서 제 말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